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한 부동산이 8만여 채에 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50%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인들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맥밀란입니다.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위기다, 부동산 시세가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는 이유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매수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실제로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해서 좀 살짝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한 부동산이 8만여 채에 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50%는 중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우리나라 주택의 0.5% 가까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만 외국인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만 해도 10,000건이 넘었고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할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매력도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2, 3년 동안에 어떤 고금리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업용 부동산이든 주택용 부동산이든 대개 20%에서 30% 이상 좀 하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가 발생이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 또는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출장을 동남아나 중국, 일본 등지에 갔을 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K-컬처라든지 K-팝 그리고 이제 K-푸드 등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의 생활 패턴에 대해서 매력적이게 생각하고 또 동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가 되게 증가된 측면이, 한 번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또는 만약에 내가 외국에서 살고 싶으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독 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에 투자에 적극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인 같은 경우는 공산국가에 있고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한이 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중국 내에서 갖고 있던 재산 중에 일부는 해외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 이런 등지가 중국인들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인들이 가까운 한국도 인프라라든지 어떤 생활 환경이 유사하기도 하고 또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좀 더 부추기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외국인 매수 증가가 실제로 땅값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합계 출산율이 0.6명 이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고령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 성장률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서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라든지 도쿄라든지 핵심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핵심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중심지에 한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패턴을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시드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LA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또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 또는 중심지 위주로 투자를 했고, 그 위주로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미국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투자하려고 생각하시고 켄터키라든지 이런 지방촌 지역에 이제 투자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투자의 대상도 좀 축약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게 서울의 강남이 되었든 뭐 서울의 뭐 용산이 됐든 그런 쪽으로 좀 집약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신축이나 꼬마 빌딩을 하시는 분들이 취해야 되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노령화되는 부분에서 소득이 좀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신축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우리나라 자체의 수요는 좀 증가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요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요, 그리고 국내에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핵심지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신축 대상도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내에서도 좀 더 핵심지, 뭐 강남, 서초, 송파 또는 마포, 용산, 그리고 강동이나 뭐 그런 쪽 위주로 입지의 가치가 높은 곳에 사서 신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신축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중심지가 아니라 좀 벗어난 지역에서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금을 더 모으면 핵심지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대표님께서는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그 핵심지에 투자를 할 만큼 자금을 모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에 내가 자금을 모으는 속도보다 그 핵심지의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8년 전에 신축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제한된 자금이 있으면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의 한도 내에서 정말 가장 좋은 땅을 살려는 노력을 했고요. 그 땅에서부터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핵심지보다는 덜 오르겠지만 입지가 좋다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올리고 해서 조금 더 비핵심지에서 좀 더 핵심 지역으로 대상을 높이고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자금 내에 가장 좋은 입지에서 시작하는 부분, 그것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투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추천하실 만한 곳이 있나요? 공짜로는 안 되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유튜브 통해서 제가 신축 입지에 대해서도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축 사업에 대한 대세적인 부분도 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항상 제 유튜브를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